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 8라운드 그룹 페이지 최종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고 있는 현재는 아직까지 배트맨의 어떤 뭐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마도 언더오버는 기준점이 되게 애매하고요. 해외 배당상으로는 뭐 승패라든지 뭐 핸디 방향 그런 것들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경기가 18개나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 화면을 좀 메인으로 삼아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할게요. 그리고 이 다음날 바로 또 유로파도 최종전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준비하기가 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마 뭐 내일 유로파는 좀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생방송에서만 그냥 궁금하신 경기 말씀드리는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것들 좀 보고 갈게요. 오늘 제가 여러 팀들의 순위 같은 것들을 먼저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할 텐데, 이미 이제 확정이 된 팀들 몇 개 보면은 아스날이나 윈네 이런 팀들은 전부 진출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3위인 레알 마드리드부터는 아직까지 확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최하위권에서도 이 33위인 프랑크푸르트부터는, 얘네들부터는 다 이제 플레이오프도 못 가는 그런 신세입니다. 이걸 좀 이제 작년 최종전이랑 같이 좀 볼 텐데, 자, 작년에는 이맘때 여기 28위 볼로냐 밑으로는 전부 다 탈락이 확정인 신세였어요. 대부분의 팀들은 이렇게 좀 많이 진 게 보이고, 스르베나 즈베즈나 슈투른그라츠도 얘네들이 전부 다 뭐 영보이즈라든지 라이프치히 같이 전부 이미 좀 탈락이 확정된 팀들이랑 붙은 거여가지고 그냥 승패가 결정된 거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위쪽 상위권에서는 전체 1위가 확정돼 있었던 리버풀은 풀로테이션으로 돌렸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팀들이 이렇게 승리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전에서는 동기부여도 좀 명확한 편이라 하위권에서는 일단 패배가 좀 많은 게 보이고요. 얘네 이긴 팀들도 전부 같은 진세인 애들 상대로 이긴 거다 이런 거고요. 위쪽에서는 이미 뭐 진출이 확정된 팀 말고는 대부분 순위 방어에 성공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순위에 관한 동기부여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나 명확한 편이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아약스 대 올림피아코스인데, 이 경기는 이제 뒤쪽에 있는 위니옹 대 아틀란타랑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현재 이제 그 아약스랑 위니옹이 둘 다 순위가 32등이랑 31위로 거의 뭐 탈락이 확정된 급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현재 그나마 승점이 6점이어가지고 만약에 오늘 경기를 잡는다 그러면은 여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셈이라서 좀 열심히는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같은 승점일 때 이런 좀 골드실에서 너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포기해도 안 이상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약스라든지 위니옹 이런 팀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올림피아코스는 24등입니다. 이게 아약스가 막바질 때 카라바흐랑 비아레알을 원정에서 잡는 이런 면모로 불씨를 살리긴 했지만은 리그에서도 딱히 뭐 후반기에 나아진 건 없었고, 올림피아코스도 막판 2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약스라고 해서 올림피아코스가 뭐 쫄고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약스는 이번 대회 이제 가장 득실이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실점도 가장 많은 그룹이고요. 그래서 올림피아코스가 정배받은 게 뭐 이해가 안 되진 않는데, 어쨌든 아약스의 스탠스 때문에 애매하다. 일단은 뭐 프렌 같은 거 보는 거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아약스가 버린다고 하면은 뭐 언더 같은 것도 생각해볼만 하지 싶어요. 그 다음은 아스날 대 카이라트고요. 이미 아스날은 1위가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작년 같으면 리버풀은요 아예 풀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PSV한테 졌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원정이긴 했지만. 근데 아스날은 사실 오늘 뭐 풀로테이션을 돌린다고 치더라도 상대가 최약체, 이미 꼴찌인 승점 1점밖에 없는 카이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아주 뭐 2군급을 내세운다고 치더라도 이 경기는 이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럴 거면 그냥 아스날을 적당한 로테이션 생각해가지고 일반 승이나 뭐 1, 2만 정도 보는 거? 사실 직전 인터밀란전도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도 원정까지 이겨버렸고, 현 시점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폼이 좋은 팀이 아닌가 그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뭐 무난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3.5 정도 주면은 언더 가능성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바오 대 스포리팅은 별로 뭐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스포리팅이 조금 더 뭐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저는 빌바오에 대한 칭찬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뭐 그나마 종종 뭐 이길 때도 있는데, 역시나 뭐 리그에서도 5경기 1무 4패고, 저번에 뭐 아탈란타 잡은 거는 그렇게 막 높이 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스포르팅이 지난번에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잡는 그런 저력까지 보여줬기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스포르팅이 프렘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은 뭐 프렘 보고 싶은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보데인데요. 둘 다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홈발이 좀 센 편인데, 아틀레티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여기 있는 거 쭉 보시면 제 마우스 포인터 있는 이 라인이 홈 경기인데, 최근 3시즌간 이제 12승이 있었고 연장전 2번 모두 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한 번 이제 릴한테 진정 말고는 3시즌 동안 12승이었었어요.
이번 대회에서 하필이면은 좀 매경기 모두 다 실점을 했던 거? 원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방패의 팀인데 매경기 모두 실점했다는 게 있긴 하지만은 반대로 이제 보대도 얘네들도 기대 실점, expected goal against 이게 기대 실점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카이라트 다음으로 이 수치가 높았다. 그야말로 실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원정에서 약팀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뭐 핸슨 같은 것들도 노려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는 12등으로 좀 이기더라도 득실이 만약에 밀린다면은 직행을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최대한 패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오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도 보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르시아 대 코펜하겐인데요. 바르시아가 지금 살짝 모자라요. 9등입니다. 혹독했던 추위에 이런 프라하 원정을 가까스로 승리를 했어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1마엔 정도는 봤는데 2마엔까지는 해주지 못했었고, 코펜하겐은 이제 뭐 홈파리 세제 원정은 별거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나폴리랑 뭐 한 명 퇴장한다는 도 비기기까지 했지만 그거 나폴리가 좀 모자랐던 것 같고요. 코펜하겐인데 26위인데 얘네들은 위쪽에서 한 팀만 자빠져 주면은 자칫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좀 바르시아의 우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이다 보니까 저는 뭐 바르시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렙쿠 대 비아레알인데요. 비아레알은 이미 탈락 확정입니다. 리그에서도 레알한테 져가지고 4등으로 추락을 했고 당연히 리그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뭐 5등이랑은 격차가 많이 심하긴 한데 어쨌든 챔스를 나갈 수 있다면 다음 시즌에 이번 대회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연히 리그에 좀 더 신경을 쓰겠죠. 반대로 렙쿠는 20등인데 이러면은 좀 하위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 막아내야 되는 셈입니다. 좀 불안한 플레이오프권이라서 만약에 이거를 잡는다 그러면 오히려 16위 안쪽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더 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얘네들도 이제 올림피아코스 원정 가서 뭐 무난히 진 것처럼 레버쿠젠의 경기력을 막 높이 칠 건 없는데 비아레알이 이 경기를 버릴 가능성 저는 그거를 좀 더 높이 치면서 홈팀이니까 레버쿠젠을 좀 더 좋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벤피카 대 레알 마드리드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3등이긴 하지만은 확정은 아니에요. 물론 뭐 비겨도 진출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핸슨은 약간 좀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원정이기 때문에 요즘에 레알이 폼은 좋아 보이는데 명확한 상승세긴 한데 또 이제 벤피카가 사실은 작년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막 뜬금으로 막 4대1로 잡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직전 경기 때 유벤투스한테 져가지고 플레이오프 바깥으로 나가 떨어져 버렸고 초반에 막 카라바흐 같은 애들한테 잡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리그에서도 이런 뭐 포르투나 스포르팅한테 각각 공수 양면에서 좀 밀린 것도 있었고 특색이 별로 없는 것도 있고 벤피카는 저는 올 시즌 딱히 높이 치고 싶진 않네요. 나폴리랑 아약스를 잡으면서 그나마 좀 희망의 불씨를 살린 편이지만은 얘네들은 각각 이제 홈이나 원정편 차라든지 그 전에 폼들도 아주 이제 레알이랑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뭐 레알이 동기부여가 그래도 있으니까 일단 뭐 레알을 볼 텐데 원정이라는 점도 있고 햄무나 무승부? 언더?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싶네요. 그 다음은 브리에 대 마르세유입니다. 솔직히 이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에 마르세유도 좀 원정은 믿음이 많이 없고 저번에는 홈인데도 리버풀한테 발렸었죠. 브리에도 얘네들도 27점이니까 좀 가능성이 희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승점으로 치면은 브리에는 7점이고 마르세유는 9점인지라 만약에 마르세유가 브리에한테 잡혀버리면 오히려 승점이 역전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뭐 잘 모르겠다. 패스하고 싶은 경기네요. 그리고 뭐 도르트문트 대 인테르도 비슷합니다. 지금 돌문이나 인테르나 순위상으로는 겨우겨우 이제 홈 어드밴티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아래쪽 팀들의 추격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원정으로 가버리면 좀 곤란하니까 비겨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돌문은 원래부터 챔스에서도 이제 홈 강팀입니다. 근데 이게 보대랑 비교가지고 약간 퇴색이 됐었고요. 그건 아쉽지만은 어쨌든 후반기에 분데스에서는 3승 1무로 괜찮다. 인터밀란은 얘네들이 한참 잘하다가 너무 센 팀들만 만났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버풀, 아스날 강팀들한테 3연패를 당해가지고 직행권에서 추락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뭐 챔스에서 가장 뭐 실점이 적은 팀 쪽에 속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돌면 원정으로 간다는 거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니까 인터밀란이 정배를 받았던데 돌문이 홈에서 프렌 받았으면 저는 프렌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탈락이 확정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 홈발을 앞세워가지고 유럽 대항전에서 홈에서 계속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홈에서는 전승이었습니다. 지금 무패인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20경기 이상. 그리고 뭐 프랑크푸르트가 후반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오버게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리그 상황도 레버쿠젠을 끌어내려야 된다든지 이 경기에서도 프랑크푸르트가 멤버가 조금 가벼울 수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가기엔 좀 곤란한 매치지만 토트넘이 원정이니까 저는 5바 정도만 살짝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리버풀 대 카라바오도 있는데요. 리버풀이 현재 4등입니다. 리그에서는 폼이 좀 저조한데 챔스는 그래도 직행권이에요. 저는 일단 카라바오도 이번 대회 때는 뭐 역량도 조금 보여줬고 18등이나 있으니까 얘네들도 어쨌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을 막을 필요는 있습니다. 저력은 최소한 있을 거고 리버풀도 직행권을 사수하기 위해 일단은 이길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바 냄새 같은 건 좀 맡아보고 싶기는 해요. 전력차 생각하면 뭐 리버풀도 뭐 1만 정도도 할 수 있을 거로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맨시티 대 갈라타사라이. 맨시티가 11등으로 쳐져 있어요. 보드한테 져버려가지고 플레이오프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그닥이기도 하고 딱히 뭐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맨시티가 지금 순위상으로 여기에 있거든요. 11등에 있는데 위쪽에 있는 팀들이 첼시는 나폴리 원정 가야 되고 뉴캐슬이나 파리 생제르맹은 둘이 싸우는 거고 레알 마드리드도 어쨌든 간에 이제 벤피카 원정이니까 얘네들 중에 뭐 한두 팀만 자빠지면 맨시티가 이 경기를 만약에 잡는다. 상황이 이게 역전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바르셀로나랑 같이. 둘 다 뭐 홈이기도 하고 상대가 한 끗만 처지니까 저는 이거 역시 그래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를 보는 게 맞겠다. 갈라타사라이도 이 홈빨이 많이 있지 원정빨은 별로 없기도 하니 저는 뭐 맨시티를 좋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모나코 대 유벤투스인데요. 모나코는 좀 애매한 중하위권 팀들. 그 전에 첫 번째 경기가 아마 위니옹한테 개발렸을 거예요. 그러다 약팀들을 좀 사냥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뭐 레알한테 6대0으로 두드러 맞고 오늘만한 유벤투스도 요즘에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챔스에서도 3연승, 리그에서도 지금 상승세가 명확하기도 하고 이게 모나코가 21등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경기에서 자빠진다 그러면 탈락할 가능성까지도 있어요. 그럼 버티긴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막 리그에서는 휴식기가 시작되기 이제 전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1무 4패로 주춤하고 있고 챔스한테는 뭐 레알한테 개찍혔었죠. 그래서 이 모나코가 홈인데도 유벤투스한테 역배인 건 이건 아마 최근에 안 좋은 폼 때문일 것이다. 이게 유벤투스는 그래도 탈락 리스크는 없다 보니까 엄청 막 애를 쓰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뭐 이거는 모나코가 홈에서 역배받은 거 프레넬갈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보고 본다면은 뭐 유벤투스 쪽 기반으로 한 고배당 같은 거 햄모나 뭐 무승부 그 정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의 일반승도 말이 안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나폴리 대 첼시인데 이 경기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개빡셉니다. 첼시는 지금 8등으로 직행권의 끝자락에 있고 나폴리는 현재 순위대로면 탈락이거든요. 근데 또 나폴리는 홈입니다. 얘네들은 원정에서는 지금 아마 최근에 1무 5패인가 그래가지고 원정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홈에서는 또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부상자도 많고 얼마 전에 유벤투스 원정 가서도 리그에서도 개털리고 요즘에 폼이 좀 크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첼시 역시 리그에서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 어찌 보면은 또 이제 나폴리의 감독이 콘테 감독 첼시랑은 또 인연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동기부여가 아주 빡센 상황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경기는 베팅하기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폴리가 홈에서 프렘 받은 거는 기분은 좋긴 한데 요즘에 폼을 봤을 때는 저는 선택하기 좀 별로라고 보이네요. 자, 그 다음은 파포스 대 슬라비아 프라하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탈락 확정이고 파포스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탈락이 좀 유력한 상태인데 여태까지 홈발은 잘 보여줬었습니다. 강팀한테도 꽤나 잘 비볐고 질 때 지더라도 실점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첼시한테도 1대0, 유벤투스한테도 뭐 2대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홈팀에 힘이 더 실리는 부분이 있는데 슬라비아 프라하는 바르사한테 홈에서 뭐 2골이나 넣었지만 그거 외에는 6경기 동안 2득점에 그쳐가지고 파포스는 하위권 치고는 실점이 10점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언더도 괜찮고 저는 뭐 작년에 이렇게 탈락한 팀들이 전패였다는 거 그리고 뭐 마헨도 곧잘 당했다는 거 생각하면 그냥 파포스 쪽을 선택하는 게 옳아 보이네요. 언더라든지. 자, 그 다음은 파리 생제르맹 대 뉴캐슬입니다. 둘 다 현재 이제 6등, 7등으로 직행권이긴 한데 이게 아래쪽 팀들이 엄청 동기부여가 세게 이제 한두 팀은 이길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비긴다면은 전혀 두 팀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둘 다 동반 직행권에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 둘 다 승점 13점으로 골득실이 좋아가지고 6, 7등인 셈인데 만약에 비겨 그럼 승점 14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뭐 바르시아라든지 맨시티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은 상대팀도 쉽고 홈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겨버리면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승부는 서로한테 좋지가 않다. 이러면 일단 오바 보기는 좀 편해집니다. 얘네들이 2-3, 2-4 시즌 때 그때처럼 그때는 이제 각 조별 리그전 할 때인데 그때 같은 조에서 뉴캐슬이 홈이나 원정 합해서 1승 1무로 꽤나 호성적을 거두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뉴캐슬이 딱히 뭐 리그에서 좋은 시기도 아니고 파리 생제르맹이 홈빨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을 상으로 위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뉴캐슬도 저력이 꽤나 있을 거고 이런 경기는 오바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파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한 점 차 막 이런 좀 똥줄승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5로 주면 오바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PSV 대 바이에른 뮌헨인데 PSV는 운이 참 좋습니다. 현재 22등하고 되게 벼랑 끝에 있지만은 이 바이에른 뮌헨의 직행이 확정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아우크스부르크한테 리그에서 또 첫 패를 당해버렸었습니다. 기세는 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경기를 버리고 리그에서 첫 패를 당했기 때문에 함부르크 원정으로 좀 이제 가다듬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베스트 라인업을 기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PSV가 왜 운이 좋냐면 얘네들은 작년에도 마지막 경기 때 전체 1위 리버풀을 만났었어요. 그때 리버풀은 아주 풀 로테이션을 돌렸었습니다. 딱 멤버만 봐도 오른쪽이 리버풀인데 뭐 키에사라든지 엔도, 엘리언 맥코넬, 뭐 콴사, 브래들리, 뭐 켈러 그냥 엄청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리버풀은 폼이 하늘을 찔렀었는데 이때 PSV가 한번 주워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회 때도 위기 상황인데 상대팀이 진출 확정이어갖고 힘을 좀 뺄 수도 있다. 어쨌든 PSV의 동기부여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에서 상대가 뮌헨이지만 이름값을 빼면은 조건상으로는 가장 좀 역배를 내다볼 만한 조건이 있지 않나. 이게 PSV가 얼마나 프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2프렌이 배당이 좋다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꽤 괜찮고 1프렌조차 메리트가 있는 저는 그런 경기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니옹 생질로아즈랑 아탈란타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아약스랑 그 경기랑 비슷해요. 아약스나 위니옹 같이 이미 탈락이 거의 근접한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득실차 때문에 굉장히 빡세 대승을 하지 않으면 진출이 어려운 이런 팀들이 어떤 스탠스일지 모르는 경기거든요. 아탈란타는 13위니까 뭐 이제 홈 어드밴티지를 지킬 필요도 있기도 하고 그래갖고 애매해요 이 경기는. 저는 뭐 아약스랑 비슷한 스탠스로 뭐 프렌이나 뭐 무승부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별로 뭐 가기엔 좋은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 18팀을 모두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좀 신경을 썼던 거는 작년에 이 최종전에서 각각 이 순위상으로 이미 뭐 탈락한 팀이라든지 진출이 확정된 팀 혹은 이렇게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 이런 팀들이 어떤 스탠스를 많이 취했는가 그런 것도 좀 중심적으로 살폈었고요. 당연히 뭐 이런 거보다는 양 팀의 뭐 전력 같은 게 우선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분명 좀 도움되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은 유로파는 좀 분석 영상을 건너뛸 것 같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 와서 질문해 주시면 이것저것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시 이제 또 주말에 클럽 라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